비즈니스 골프는 투어 프로 아닌 이상 자기 실력 자랑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칼라볼을 쓰십시오. 내가 오늘 모시는 사람이 볼이 우측으로 갔어. 그럼 우측으로 쳐주는 게 좋죠. 내가 내 맘에 안 들었는데 굿샷 하면 엄청 짜증이거든요. 정말 잘 준비한 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고기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K를 또 너무 주면 스코어를 만들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컨샷을 길게 쳐가지고 그린을 오버시켜가지고 오비를 내버리는 거죠. 실력이 없더라도 뛰어다니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룰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에티켓을 가지는 모습. 안녕하십니까, 말로버드입니다. 비즈니스 골프, 접대 골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골프를 잘하려고 하면 클럽하우스 들어가서 프론트에서부터 세심하게 해야지 좋은 골프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플레이하면서 골프백이 카트에 가운데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가장자리에 있는 게 짐 꺼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클럽 빼기도 편안하죠. 그날의 주인공,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 골프백이 가장자리에 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론트에 들어가서 내장객 이름을 쓸 때 꼭 그날의 주인공, 그날의 접대자를 위에 쓰는 게 가장자리에 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디들이 배치표를 받을 때 배치 순서대로 백을 나열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장객 순서대로 접대받을 사람을 위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름을 쓸 때 그날의 주인공, 그날의 접대자한테 꼭 백네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름 순서대로 백이 나열됐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오늘 그날의 주인공이 가장자리에 없다 그러면 캐디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장자리로 빼달라고 하는 게 좋죠. 저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주로 캐디 옆에 카트 앞자리에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비즈니스 골프나 접대 골프를 해야 될 때는 저도 물론 뒤로 빠지죠.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우측 앞에 조수석에 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백을 뺄 때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측 뒤에 내 백이 실려 있으면 앞자리 탔다 바로 뒤로 가가지고 백 편하기가 편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 플레이도 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작을 할 때 간단한 음료나 간식 같은 경우,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제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맥주 4개를 꼭 얼려갔습니다. 그래서 전반 9 정도 딱 끝나면 이 맥주가 알맞게 녹거든요. 그러면 그 맥주가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사각사각하니 얼음 맛까지 있어가지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간식으로 해서 동반자들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한 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고기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캐디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캐디의 역할을 무시할래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캐디들이 어느 정도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게 지금 접대 골프, 비즈니스 골프인지 아니면 부부끼리 왔는지 불륜으로 왔는지 알지만은 항상 경륜이 있는 캐디가 걸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아, 오늘 저 사람을 많이 봐주고 제 건 신경을 좀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은 혹시 눈치 없는 캐디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서브 한 사람을 최대한 배려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경기 전에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라카를 줄 때 라카를 아마 동반자들이 가도 공간이 따로 쓰게 하는 골프장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나이가 좀 먹어서 좀 연로해서 여러 가지 좀 옷 갈아입는 데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한 걸 미리 골프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라카를 같이 쓰게 할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자기의 옷을 입는 거나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은 따로 쓰게끔 이것도 미리 체크해 두시면은 비즈니스 골프에 아주 좋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플레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골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골프는 투어 프로 아닌 이상 자기 실력 자랑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플레이 하면서 마음 사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그날의 주인공이 공이 나갔다 그럼 무조건 같이 찾아줘야 되겠죠. 이건 뭐 기본적인 매너고, 내가 오늘 비즈니스 골프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항상 호주머니에 볼 한두 개를 넣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볼을 잘 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볼이 나갔어 그러면 볼을 찾아주다가 없어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또 접대를 많이 또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볼 잘 안 챙기거든요. 그러면 경기 진행을 빨리 돕기 위해서 볼을 하나 치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은 일단은 경기 진행도 빠르고 주인공도 볼을 한 번 더 칠 수 있고
일석이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준비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그 비즈니스 골프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라볼을 쓰십시오.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칼라볼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볼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볼이 4개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카트를 타고 가면서 이게 보지 않습니까? 아, 내 공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는데, 아, 저 사람은 파란 공, 빨간 공 저기 있네, 쉽게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내가 이 사람을 맞춰줘야 되는데 내 볼이 저기 있어. 뭐 4개 중에 막 비슷하게 2개가 떨어졌어. 그럼 반드시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볼이 만약 빨간색을 써. 그럼 아, 저기 있다. 내 거 저기 있으니까 내 모시는 주인공이 지금 나갔어.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 먼저 찾아주고 자기가 또 가서 대충 거리를 아니까 뭐 7번을 칠 건지 8번을 칠 건지 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골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색깔볼을 사용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모시는 사람이 볼이 우측으로 갔어. 그러면 우측으로 쳐주는 게 좋죠. 혼자 뭐 멀리 쳐가지고 혼자 뭐 거리 자랑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야기하면서 같이 뭐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인간적인 공통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볼을 드라이버는 그 사람이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쳐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리액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뭐 추임새가 들어가면 좋죠.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잘 맞지도 않았는데 막 굿샷 굿샷 막 이렇게 외치는 건, 내가 내 맘에 안 들었는데 굿샷 굿샷 하면 한두 번은 좋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것도 엄청 짜증이거든요. 정말 잘 맞을 때 굿샷 원더풀 막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너무 굿샷을 남발하지 않고 그 적재적소에 이렇게 굿샷을 남발하는 거, 그거 좀 잊지 마시고, 이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또 스코어가 그날 또 나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주인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스코어가 뭐 많이 잘 나오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OK를 또 너무 주면 스코어를 만들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오르막 퍼팅은 좀 가깝더라도 본인이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놔두고, 내리막 퍼터는 좀 긴 거리가 남았더라도 뭐 진행 빨리 해야 되니까 오케이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센스. 그러면은 아주 제가 봐서는 타수도 내리막 퍼터 뭐 잘못하면 무조건 3퍼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또 타수도 신경 써주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컨시드 거리에 대한 이러한 개념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아예 뭐 대놓고 뭐 돈 잃어주는 막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정말 마법을 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돈을 잃어주긴 하지만은, 소소한 내기를 하더라도 돈 잃고 마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잃어주려고 하면 세칸을 길게 쳐가지고 오비를 내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 쳐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거든요. 쇼퍼팅을 뺐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컨샷을 길게 쳐가지고 그린을 오버시켜가지고 오비를 내버리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뭐 슬라이스를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상대방이 세컨샷에서 오비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씩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괜찮은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별로 자기가 하수냐 중수냐 고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대를 해야 되느냐, 유형별로 제가 골프 접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례로 중국 고대에 나오는 뭐 이섭우화처럼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아마 들으면 비즈니스 골프를 하신 분들 아마 도움이 될 건데, 예전에 그 한 마을에 바둑을 잘 두는 고수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A란 사람이 훨씬 더 잘 두고 B란 사람이 바둑을 좀 못 뒀죠. B란 사람이 경제적 상황으로 마을을 떠났는데 몇 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이 B란 사람이 왕 옆에서 이렇게 그 바둑으로 아주 총애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고수인 A가 들은 거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마을에서 나한테 계속 바둑 깨진 사람인데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왕한테 총애를 받아? 이 사람 열이 받아서 상경을 했죠. 상경을 해서 임금님 한번 저하고 바둑을 한번 둬보시죠. 그러나 이제 자리가 마련을 해줬어요. 이 그 고수인 사람은 자기 실력을 100% 다 발휘를 했죠. 10판 두면 10판 다 이겼어요. 임금한테, 왕한테.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왕이 그냥 바둑판 다 엎어버린 거죠. 엎어버리고 사형시켜.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사형까지 당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형장에 가면서 마을 사람 B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바둑을 두길래 임금의 총애를 받으냐.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 말에 정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왕이 바둑을 두더라도 자기가 분명히 10번에 이길 수 있는 하수지만 3번을 두면 2번을 이기고 1번을 져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더라도 비슷비슷하게 이기는 거죠. 자, 우리가 승부가요, 친구들끼리 고만조만한 사람들끼리 당구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게 붙었을 때의
불이 붙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 재미를 상대방한테 두면서 승부를 즐기게끔 만드는 게 가장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투어 프로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한테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져주면서 이기더라도 비슷비슷하게 이겨서 다음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메리트를 부과하는 그러한 경기 운영이 비즈니스 골프의 최고의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수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골프에 임해야 될까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자, 하수는요, 일단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뛰어나지 않고 진짜 못 친다고 어색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골프는 못 치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A를 벗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제가 사람들하고 골프를 쳐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절대 이해를 못해요. 에티켓 같은 경우에 티잉 그라운드에 한 사람만 있고 치더라도 항상 내 이쪽 뒤쪽에 있고 시야에 없고 그린에서 라인 밟지 않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과 경기 진행만 제대로 하고 쓸데없는 말 떠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말만 이렇게 해서 묵묵하기만 하고 실력이 없더라도 뛰어다니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룰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에티켓을 가지는 모습, 이 모습만 가지더라도 비즈니스 골프의 50% 이상은 성공을 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분들도 이러한 것만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수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 실력 자랑하는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고수는 일단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농담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많이 나오고 실력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잘 리드만 하면 되고, 그리고 섣불리 레슨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 유튜브 컨텐츠에도 있지만은 레슨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물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레슨을 해주시지 말고, 물어보더라도 나중에 연습장에서 차분하게 레슨을 해야지, 거기에서 잘못 한두 개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 샷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망쳤을 때는 그 비즈니스는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레슨과 그 사람 스윙에 관여를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또 고수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싱글 치고 나 70대 중반 치고 한데 뭐 이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빨리 그냥 윤활유를 치는 게 낫죠. 그냥 캐디분한테 뭐 이렇게 좀 살짝 이야기를 해서 오늘 내가 볼이 잘 안 맞는데 스코어를 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웬만한 캐디들은 알아먹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치다 보면은요, 자기 플레이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쳐도 적정선에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면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요, 남는 것은 내가 그날 잘못 쳤더라도 스코어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스코어를 반드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코어를 약간 비겁한 방법이지만은 스코어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고수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여기서 자기의 스윙이나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만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 골프에 대해서 잡다하게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썰과 좋은 정보, 좋은 레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말로우 됐습니다.